남자는 그저 게임을 하던 중 여자친구 아닐에게 말했다. 그는 불과 얼음이 충돌하는 기묘한 스릴을 느끼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그녀의 입이 귀까지 찢어졌다. 그녀의 끔찍한 비명이 헤드셋을 뚫고 타워를 밀고 있던 남자에게 닿았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적의 수정을 파괴했다. 그리고 기억에 의존해 아름다운 이웃이 두드리고 있던 문을 열었다. 그는 그녀에게 들어와 숨어도 좋지만 먼저 눈을 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자는 복종했고 안으로만 들여보내준다면 그가 원하는 건 뭐든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애원이라기보다는 어두운 거래처럼 느껴졌다. 다음 순간 남자는 망설임 없이 식칼을 휘둘러 그녀의 머리를 잘라버렸다.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다. 잠재적 좀비 제거, 포인트 획득. 남자의 이름은 린판,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혼자 살고 있었다. 1시간 전 그는 절박한 이웃을 친절하게 도와주었지만 그녀는 갑자기 돌연변이를 일으켜 그를 물어 죽였다. 그가 죽는 순간 어찌된 일인지 좀비 아포칼립스의 생존 시스템에 연결되었다. 그 연결은 시간을 되감아 그가 죽기 1시간 전으로 돌려보냈다. 린판은 새로 얻은 포인트를 힘에 투자했고 몇 초 만에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한편 머리 없는 이웃집 미녀의 시체는 또 다른 좀비를 현장으로 끌어들였다. 린판이 문을 열자 그것은 마침내 그를 알아채고 뒤틀린 머리를 돌려 썩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몇 초 후 그 괴물은 목구멍에서 울리는 포효를 내뱉으며 신선한 고깃덩어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린판이 다시 공격했고 한 번의 깔끔한 휘두름에 좀비의 머리가 굴러갔다. 시스템이 또 다른 메시지를 띄웠다. 좀비 처치, 포인트 획득. 반쯤 남은 이웃의 시체를 보며 린판은 더 많은 좀비가 올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가 할 일은 문 뒤에 숨어 그들을 기습하는 것뿐이었다. 1시간 후 복도는 시체로 가득 쌓였다. 그의 포인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 후 그는 이웃의 시체를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잠깐, 설마 벌써 먹힌 건 아니겠지. 이거 문제인데. 역겹군. 곧 썩기 시작할 텐데. 복도는 공공장소잖아. 이 난장판을 치워야겠어. 그는 밧줄을 잡아 모든 시체를 함께 묶고 쓰레기 더미로 끌고 가려던 참이었다. 천장 조명이 거친 잉잉거리는 소리와 함께 깜박이기 시작했다. 그때 모퉁이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휠체어를 탄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굴러오고 있었다. 그는 전선을 훔치다 감전된 적이 있는 중년의 중독자였다. 그는 다리를 잃고 겨우 살아남았다. 린판이 살아있는 것을 보자 남자는 야수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신선한 고깃덩어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린판은 침착하게 다시 칼을 휘둘렀고 또 한 번 깔끔하게 목이 잘렸다. 장 아저씨, 2층에 사시지 않으셨어요? 7층까지는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제게 휠체어를 빌려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타이밍이 아주 좋네요. 이 시체들을 어떻게 아래로 옮길지 고민하던 참이었거든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장 아저씨. 걱정 마세요. 다 쓰면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린판은 모든 시체를 아래층 쓰레기통에 버렸다. 린판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세상이 정말로 끝나버렸다. 살아남으려면 보급품을 모아야 했지만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것들은 쓰레기일까, 재활용품일까? 혼자 사는 건 정말 별로였다. 말할 사람도 없고 그의 멍청한 질문에 대답해줄 사람도 없었다. 바로 그때 2층조 아저씨네 집의 마약 중독자 아들이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저 대머리는 예전에 린판을 괴롭힌 적이 있었다. 한 번은 그의 자전거를 훔쳐서 경찰까지 출동했었다. 자전거는 돌려줬지만 다음 날 그는 그 일로 린판을 때렸다. 린판은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무슨 일이지? 대머리 남자는 얼어붙었다. 이 멍청이가 실제로 소리내어 말하네. 좀비를 끌어모을까 봐 무섭지도 않나? 그러고는 시익 웃었다. 멍청이는 써먹기 쉽지. 어차피 배도 고픈데 날 대신해서 일하게 할 수 있겠어. 그는 종이에 급하게 글을 썼다. 가서 음식과 물을 찾아와. 내 문 앞으로 가져와. 린판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안 가? 대머리 남자의 입술이 분노로 떨렸다. 이 어린 자식이.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썼다. 내 말대로 하면 같이 지내게 해주지. 때가 되면 비밀기지로 데려가 주겠다. 린판은 여전히 침착하게 가지 않았다.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분노가 들끓었다. 좋아, 그는 생각했다. 죽고 싶다면 내가 도와주지. 내가 자초한 거야. 그는 소리치며 린판의 문 쪽으로 여러 개의 금속판을 던졌다.
금속판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쨍쨍쨍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잠시 후 복도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여러 좀비가 린을 향해 돌진했다. 2층에서 지켜보던 대머리 남자는 미친 듯이 웃었다. 이제 별거 아니잖아. 그 태도는 어디 갔어? 이젠 다리도 못 움직이겠지. 다음 순간 린파는 시카를 휘둘러 한 번의 깔끔한 동작으로 두 좀비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시스템이 즉시 울렸다. 2킬, 2포인트 획득. 대머리 남자의 웃음이 뚝 그쳤다. 젠장. 이 녀석 생각보다 강하잖아. 그는 으르렁거렸다. 좋아. 실력 좀 있네. 근데 그래서 뭐. 아직 좀비 한 마리 더 남았잖아. 이제 반응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한테 거역하는 놈은 죽어 마땅해. 린파는 마지막 좀비를 어깨에 둘러맸다. 죽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죽이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착하게 휙 던져 2층으로 보냈다. 대머리 남자를 위한 특별 배송이었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받았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대체 왜 이걸 받은 거야? 건물에 비명이 울려 퍼지는 동안 린파는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녀석한테 물어봐. 적어도 나처럼 혼자는 아닐 테니. 곧 린파는 근처 슈퍼마켓에 도착했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숨어있던 여러 좀비를 손쉽게 쓰러뜨렸다. 물건을 챙긴 후 그는 습관적으로 계산대로 걸어가 좀비가 된 계산원을 마주했다. 이 정도면 한동안 버티겠군. 씨앗도 좀 샀어. 안전한 곳을 찾아서 심으면 자급자족할 수 있을 거야. 이 칼은 거의 다 쓴 것 같지만 그가 새로운 무기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과속하는 버스가 갑자기 길 아래에서 그를 향해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좀비 무리를 끌어모았다. 눈부신 헤드라이트는 그의 비극적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린판이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의 아버지는 애인과 함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를 버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린판의 울음소리에 그 여자, 소위 아줌마라는 사람은 혐오감에 화를 냈다. 그 여자는 린판의 아버지에게서 운전대를 확 낚아채며 버릇을 고쳐주려고 버스를 세웠다고 소리쳤다. 그 차는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린판이 그 암울한 기억에 갇혀있을 때 버스기사의 거친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야, 임마. 태워줄까? 안 됐네. 안 태워줄 건데. 거기서 좀비들한테 내장이나 파먹히라고. 근처에 있던 안경 쓴 소년이 조용히 항의했다. 저 사람을 두고 갈 순 없어요. 우리가 끌어모은 좀비들이 저 사람을 죽일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사는 그의 목을 베고 침을 뱉었다. 선생님, 내 선생 엑스까라 그래. 세상이 망했다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너 같은 안경잡이 범생이가 날 가르치려 들어? 그는 비웃었다. 난 너희 같은 똑똑한 놈들이 옛날부터 싫었어. 너희는 그저 선생님의 개일 뿐이야. 선생님이라는 방패가 없으면 너희는 그냥 사냥감일 뿐이지. 그렇게 동정심이 많으니 내가 자비를 베풀어 저 녀석과 함께하게 아래로 보내주마. 그는 소년을 버스에서 밀어내고 차를 몰았다. 떠나면서도 그는 불안하게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저 멍청이가 시칼을 들고 있네. 설마 혼자서 저 무리와 싸울 생각은 아니겠지. 멍청이 한 놈. 린파는 마침내 생각에서 벗어나 나직이 중얼거렸다. 난 죽지 않아. 엄마와 약속했으니까. 엄마가 항상 믿어주셨던 용감하고 친절하고 밝은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버스 타이어를 향해 시칼을 힘껏 던졌다. 그의 엄청난 힘 능력치에 힘입어 칼날은 고무 깊숙이 박혔다. 버스는 균형을 잃고 도로 표지판에 부딪혀 뒤집혔다. 오만하던 기사는 이제 죽어가는 개처럼 비명을 질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도와줘. 린파는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다. 넌 내가 한 짓을 미안해하는 게 아니야. 그저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드디어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뿐이지. 그는 희미하게 비웃었다. 좋아. 내 친구들이 왔네. 회포나 풀도록 남겨두지. 남자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친구 같은 거 없어. 잠깐, 돌아와. 살려줘. 그때 그가 목을 뱉던 소년이 버스를 쫓던 좀비 무리와 함께 나타나 무자비하게 그를 물어뜯었다. 이때 린판의 힘 능력치는 무려 35포인트에 달했다. 그가 근처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 이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부가 된 어머니와 그녀의 아이였다. 이봐요, 젊은이. 교차로에 있던 그 많은 좀비들을 어떻게 지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잊어요.
지금 중요한 건 림파는 멈출 계획이 없었지만 그녀 옆에 굶주린 어린 소녀를 보자 차마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총각,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제발 음식을 좀 나눠주세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 많이 필요 없어요. 제 딸이 먹을 만큼만요. 림파는 그녀에게 호박 2개와 동과 하나를 건넸다. 여기요, 받으세요. 여자는 놀랐다. 이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녀는 받았다. 그때 림판의 눈에 벽에 걸린 모조 무기가 들어왔다. 여자는 그 검을 꺼냈다. 제 남편이 게임을 좋아했어요. 소품으로 산 거예요.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밖은 위험하잖아요. 몸을 지킬 만한 게 필요할 거예요. 림파는 그냥 받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가져가요. 그녀는 고집했다. 제 딸과 저는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 더 필요해요. 림파는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걱정 마세요. 공짜로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세요. 어린 소녀는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속삭였다. 어쩌면 망가진 건 우리 쪽일지도 몰라. 림파는 설레는 마음으로 소품 무기를 살펴보았다. 이 서리안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 하나 갖고 싶었는데 좀비들을 베는 맛이 쏠쏠하겠네. 그 순간 갑자기 위에서 한 여자가 떨어져 그의 발밑에 부딪혔다. 그녀의 몸은 멀쩡한 피부와 대조되는 시퍼런 멍으로 얼룩덜룩했다. 5층 발코니에서는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는 뚱뚱한 남자가 짜증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쉽네. 저런 물건을 또 언제 찾을 수 있을까? 림파는 땅에 떨어진 여자가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절망, 분노, 무력감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날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하고 뚱뚱한 남자와 마주했다. 왜 이런 짓을 했지? 남자는 얼어붙었다. 그는 거리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기에 욕을 내뱉었다. 넌 대체 누구야? 여기 사는 놈 아니지? 이 건물은 내 구역이야. 여기 있는 여자들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림파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에게 서리안을 준 모녀도 이 건물에 살고 있었다. 그는 시체를 들고 층수를 세어 뚱뚱한 남자가 5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뚱뚱한 남자는 림판이 물건을 줍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다. 뭐, 시체 가지고 좀 놀아보려고 온 건가? 아쉽게도 시체는 꿈틀거리지 않지. 차라리 공기 인형이 낫지. 그는 턱을 치켜들며 비웃었다.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꺼져. 안 그러면 진짜 고통이 뭔지 보여주마. 욕설을 중얼거리며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맥주를 땄다. 나중에 이 건물에서 새로운 장난감이나 찾아볼까? 종말의 시대엔 내 맘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왕이 된 기분이 정말 좋군. 그때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뚱뚱한 남자는 벌떡 일어나 나무 막대기를 잡고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대체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설마 좀비는 아니겠지. 젠장. 복도가 좀비로 가득 차면 새로운 장난감을 어떻게 찾으란 말이야. 하지만 외시경을 통해 본 광경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방금 그가 고문해서 죽인 여자였다. 그와 같은 괴물조차 두려움에 떨었다. 밖에서는 림판이 시체를 들고 침착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림판의 목소리를 듣자 뚱뚱한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리쳤다. 아, 너였구나. 이 멍청한 놈. 꺼져, 이 미친놈아. 죽고 싶어. 환장했나. 그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할 일은 그냥 크게 소리 지르는 것뿐이야. 좀비들이 저 멍청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난 정말 천재라니까. 다음 순간 강화문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안으로 폭발했다. 뚱뚱한 남자는 충격에 휩싸여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대체 어떻게 저놈이 강철 문을 발로 차서 부쉈지? 림파는 방 안을 둘러보며 흩어져 있는 고문 도구들을 보았다. 뚱뚱한 남자는 여전히 욕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뭐야, 이 괴물 같은 놈아. 내 집에 시체를 들고 들어오다니.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림파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연히 내가 그녀를 데려왔지. 그녀는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걸 볼 자격이 있어. 잠시 후 그는 뚱뚱한 남자를 묶고 입을 막아 경찰서로 데려갈 준비를 마쳤다. 뚱뚱한 남자는 발버둥치며 으르렁거렸다. 너 미쳤어. 나를 놔줘. 좀비 영화 본 적 있어? 종말 소설은 읽어봤냐고?
그랬다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을 텐데. 내 맘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 린파는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멍청한 놈. 이야기는 허구일 뿐이야. 이건 현실이라고. 그것도 구분 못하다니. 그 뺨 한 대는 남자를 경찰서 문을 뚫고 날려버릴 만큼 강했다. 멍한 채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남자는 중얼거렸다. 이제 누가 현실 구분을 못한다는 거지? 나를 여기 데려온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세상은 종말을 맞았어. 모두 사라졌다고. 이제 아무도 나를 벌할 수 없어. 린파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틀렸어. 아직 남아있어. 남자의 눈이 오른쪽으로 향했다. 목덜미에 썩는 숨결이 느껴지자 그의 몸이 굳었다. 한 무리의 좀비 경찰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린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봐, 좀비가 되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을 벌하며 정의를 지키고 있지. 다음 날 장갑차가 시립도서관 밖에 멈춰섰다. 3명의 생존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의학서적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폈지만 좀비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운이 좋았나 봐요.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인 리더가 손을 들었다. 잠깐, 서두르지 마. 그녀는 칼로 철기둥을 탕 두드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두 동료는 좀비 떼가 나타나면 바로 도망칠 준비를 하며 긴장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움직여. 위약 코너부터 확인해. 바로 그때 린판이 책장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남자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충격으로 쓰러졌다. 젠장, 좀비잖아. 말을 할 줄 아네. 린판은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다. 아니요, 진정하세요. 전 사람입니다. 살아있다고요. 여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린판은 손에 든 채소 성장 및 재배 가이드라는 책을 들어 올리며 시익 웃었다. 당연히 책 읽죠. 도서관에서 뭘 하겠어요. 남자 중 한 명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대장, 방금 바보 같은 질문한 거 아니에요. 리더는 시소리를 내며 말했다. 닥쳐. 그리고 그녀는 린판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해칠 의도는 없어요.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 린판이 대답했다. 괜찮아요. 조용히만 해주세요. 여긴 도서관이니까요. 세 사람은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한 명이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검 게임에서 본 적 있는데. 평소라면 말이 되겠지만 지금은 저 남자 좀 미친 것 같아. 리더 역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가 함정이든 불안정한 사람이든 자극하지 마. 조용히 책만 챙겨서 떠나자. 그녀는 저 남자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그냥 본능이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세 사람은 조용히 책을 챙기는 속도를 높였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책을 읽고 있던 린판이 물었다. 이제 가시는 건가요? 세 사람은 그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긴장했다. 리더는 정중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린판이 말했다. 책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실 거면 대출 등록을 하셔야죠. 그건 개인 물품이 아니잖아요. 대출은 기록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한 명이 내뱉었다. 진심이야.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등록. 어느 정신병원에서 왔냐? 리더는 그의 논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드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지금 바깥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린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종말이죠. 밖에는 사람을 무는 좀비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별로 바뀐 게 없네요. 리더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말로 미친 걸까? 아니면 척하는 걸까? 남자 중 한 명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했다. 이봐, 밖에 뭐가 있는지 알기나 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상관없어. 우리 일이나 신경 쓰자고. 린판이 그들을 달랬다. 진정해요. 해칠 생각 없어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밖은 위험하니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참고로 저는 린판입니다. 선샤인 아파트 2동 704호에 살고 있어요. 곤경에 처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강하거든요. 수백 마리의 좀비도 제 상대가 안 됩니다. 세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그래, 확실해. 저놈 미쳤어. 도망쳐. 리더는 린판에게 서둘러 감사를 표하고는 두 팀원과 함께 도서관을 뛰쳐나갔다. 린판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들은 사라졌다. 그렇게 빨리 가다니 이름도 못 물어봤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어쩔 수 없지.
아침은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야. 혼자 살아남으려면 농사 기술을 마스터해야겠어. 한편 사막시설 깊은 곳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이상하군. 좀비 세포 활동이 매일 약간씩 증가하고 있어. 그럼 진화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 셈이지. 그건 됐고, 항체를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아니,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본 적 없는 종류야. 알려진 균주와는 전혀 달라. 좀비 유전자라고 들어봤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른 형태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인가요? 도시로 돌아온 린파는 농사책을 덮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심기에 완벽한 공터를 찾았지만 그곳은 공공재산이었다. 거기에 심으면 좀비나 화난 이웃을 끌어들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외쳤다. 나는 선샤인 아파트 2동 704호 주민 린판이다. 지금부터 여기에 채소를 심겠다. 누구 문제 있는 사람 있나? 예상대로 그의 외침은 근처의 모든 좀비를 끌어들였다. 건물 안에 있던 좀비들조차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렸다. 순식간에 공터는 언데드로 들끓었다. 린파는 서리안을 뽑아 그들을 베었고 그들의 몸은 부드러운 두부처럼 갈라졌다. 그의 시스템 포인트가 치솟았다. 몇 분 후 땅은 시체로 뒤덮였고 린파는 더 이상 좀비들이 자신의 밭에 몰래 다가올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린파는 동네를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다. 이봐, 또 이에 있는 사람 있어? 좀비가 나타나지 않자 허기가 몰려왔다. 그는 뭐 좀 먹고 그 모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근처 시장에서 자라 한 마리를 발견했다. 두 사람에게 보급품을 전해주면서 저녁 식사에 합류했다. 여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아. 이유 없는 도움은 없다는 거요. 이미 저희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해주셨어요.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 딸이 린파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채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물었다. 제가 뭘 해주면 되죠? 여자는 그가 너무 쉽게 동의하자 얼어붙었다. 얼굴을 붉히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랑 제 딸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린파는 그녀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다. 아,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오고 싶다는 말인가요? 그러며 제가 부동산에 한번 물어봐 드릴게요. 여자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지금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한편 도시 건너편의 고급 아파트 꼭대기에서 한 중년 남자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모든 전화가 구조의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여보세요, 춘강씨. 차분한 목소리가 말했다. 신폰 부동산에 내놓으신 매물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임대할 수 있을까요? 춘강은 얼어붙었다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장난해. 장난 전화야. 밖을 좀 봐. 세상이 망하고 있다고. 종말은 빠르게 닥쳐왔다. 아파트의 철저한 보안만이 그들을 살아남게 했다. 며칠 동안 그들은 헬리콥터를 바라며 하늘을 지켜봤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춘강이 절망에 빠져 한숨을 쉬는 순간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는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쏘아붙였다. 너 미쳤어. 린파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운 목소리였다. 왜 소리를 지르세요? 그냥 댁의 집을 빌리고 싶을 뿐입니다. 춘강은 분노하며 다시 전화를 끊었다. 린파는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 성격이 왜 저래? 좋아. 다시 걸어봐야지. 춘강은 핏대를 세우며 포효했다. 이 자식아,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린파는 평정을 유지했다. 춘강씨, 그냥 댁의 아파트를 빌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춘강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좋아, 원해. 가지러 와. 난 옥상에 있어. 펑지 인터내셔널 타워 3동. 직접 와서 빌려가. 어서. 배짱이 있다면 날 찾아와. 임대를 확보한 후 린파는 서둘러 모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지금 바로 가서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올게요. 여자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현관문을 닫고 떠난 뒤였다. 다른 곳에서는 한 젊은 남자가 춘강에게 다가갔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그가 속삭였다. 춘강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멍청이 하나였어. 그 젊은 녀석이 춘강을 옆으로 끌어당겼다. 그놈은 잊어버리세요. 저 좀 따라오세요. 논의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형님, 제가 계산해봤는데요. 우리 보급품은 기껏해야 2주 정도 버틸 겁니다. 춘강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젊은 남자가 씩씩거렸다. 우린 총 15명입니다. 저 늙은이 넷은 집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춘강은 망설였다. 대놓고 그런 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야. 저 노인들이 지난 며칠간 음식을 나눠줬었잖아. 젊은 녀석이 씩 웃으며 말했다. 제게 맡기세요. 저 늙은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남자들도 처리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못생긴 것들도 같이 보내버려야죠. 춘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쁜 애들은 남겨둬. 종말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적어도 시간이라도 때울 거리는 있어야지. 임대를 승인받고 림파는 펑지 인터내셔널로 페달을 밟았다. 가는 길에 그는 길가의 좀비 몇 마리를 아무렇지 않게 처리했다. 생존자들은 창문과 골목에서 훔쳐보았다. 어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다른 이들은 비웃었다. 그들은 이놈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결국엔 갈기갈기 찢길 거라고. 한참을 달린 후 림판이 뒤를 돌아보자 그를 따르던 무리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아파트 정문에서 멈춰서서 그곳을 둘러보았다. 그곳은 그의 옛 동네보다 훨씬 화려했다. 옥상에서는 한 무리가 모여 비인간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노인들의 보급품을 빼앗고 건물에서 던져버리는 것. 젊은이들은 자기들끼리 속삭였지만 노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왕중에이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퇴역 군인이었다. 그는 옆에 있는 퇴역 군의관의 아내를 달랬다. 우린 늙었어. 보급품은 부족하고 아마 젊은이들은 우리를 짐짝으로 여기겠지. 그래도 미래는 젊은이들의 것이야. 나라와 사회가 재건되려면 그들이 필요해. 근처에 앉아있던 퇴역 군사기술자 저우아이전이 부드럽게 웃었다. 정말로 초탈했군. 왕은 그도 같은 생각인지 물었다. 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왔잖아. 내세울 게 그것 말고는 별로 없지. 그들을 완전히 탓할 수는 없어. 생존이 가장 중요하니까. 왕의 아내 량인이 눈을 흘겼다. 우린 수십 년을 고생했어. 고생 좀 더 한다고 달라질 건 없지. 한편 춘강과 샤오빙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을 규합했다. 이제 그들은 4명의 노인을 향해 다가갔다. 샤오빙은 더 어두운 계획을 품고 있었다. 먼저 노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엔 남는 남자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강을. 그러면 모든 보급품과 여자들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왕중에이가 앞으로 나서며 군중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걱정 마라. 너희 보급품을 뺏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를 건물에서 던질 필요도 없다. 어떤 행동은 오점을 남기지. 그게 너희를 괴롭힐 거다. 우리 늙은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닥쳐올 일을 기다리겠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안 돼요. 저들을 머물게 할 순 없어요. 만약 저들이 아래로 내려가 보안문을 열면 어떡해요? 그럼 좀비 떼가 몰려올 거라고요. 옥상에서 던져버려야 해요. 군중이 주춤하는 사이 옥상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춘강씨, 거기 계신가요? 전화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파트 임대할 수 있을까요? 춘강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리쳤다. 세상이 망했다고. 지금 누가 집을 빌려? 넌 도대체 누구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3cm 두께의 철문이 쾅소리와 함께 날아가듯 열렸다. 림판의 힘은 40에 도달했다. 그는 실수로 문에 너무 많은 힘을 가해 부수며 열어버렸다. 샤오빙이 몸을 기울여 춘강에게 계획을 속삭였다. 이미 임대됐다고 말하세요. 그놈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고 전에 노인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소동을 일으키세요. 좀비들이 올 거예요. 그놈은 도망갈 거고 우린 더 안전해질 겁니다. 춘강은 킬킬거렸다. 그래, 그거 괜찮네. 어린 놈이 꽤 영악하고 악랄하군.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알았어. 그 집은 내 거야. 이제 가봐. 림파는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다. 춘강은 눈을 깜빡였다. 이놈 바보인가? 춘강이 짖듯이 말했다. 알았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러. 이제 여기서 꺼져. 림판이 작별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 때 몇몇 노인들이 옥상을 떠나려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실례합니다. 그가 소리쳤다. 저와이잔 선생님이신가요? 저우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젊은이, 나를 아는가? 림판은 흥분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손을 잡았다. 4개국이 우리의 무기 기술을 봉쇄했을 때 TV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돌파구를 마련한 팀을 이끄셨죠. 당신은 국가적 영웅이십니다. 저우는 빙그레 웃었다. 아주 오래전 일이야. 너무 띄워주지 말게. 린파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모두 옥상을 떠나실 계획이신가요? 밖은 위험합니다. 저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린 남을 걸세. 보급품이 부족해. 젊은이들이 가져야지. 우린 살 만큼 살았어. 남은 걸 낭비할 필요 없네. 린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의 마음속은 노인들이 버려지고 학대받고 죽도록 내버려지는 이미지로 가득 찼다. 심지어 춘강조차 그의 눈빛에 움찔했다. 이놈, 위험한 놈이다. 린판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있는 곳은 안전합니다. 제가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부드럽게 거절했다. 고맙네, 젊은이. 하지만 괜찮네, 마음 써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린파는 계속 설득했다. 저는 강합니다. 정말로요. 저와 함께 가세요. 저희 동네에 집 구하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노인들은 어색한 눈빛을 교환했다. 저우 씨는 웃음으로 불편함을 감췄다. 이 젊은이는 참 특이하군. 린파는 저우와 이전에 손을 잡고 말했다. 망설이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저와 함께 가세요. 션이 노인들을 막으려 했지만 사오빙이 그를 제지했다. 사오가 속삭였다. 형님, 그냥 가게 두시죠. 저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좀비들을 유인하죠. 저놈이랑 늙은이들 모두 함께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겁니다. 이 노인들은 한때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었다. 이제 늙어서는 젊은이들에게 안전지대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보급품을 독차지하고 아래층에 계속 화분을 던지며 소음을 냈다. 그들의 계획은 근처의 좀비들을 끌어들여 노인들을 먹어치우게 하는 것이었다. 기성세대는 후배들에게서 그런 차가운 잔인함을 예상하지 못했다. 한때 전장에서 동료를 보호했던 사람들은 이런 배신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은퇴한 군사기술자 저우아이잔만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알아차렸나? 왜 땅에 좀비 시체가 이렇게 많은 거지? 누군가 좀비를 죽이는 방법을 발명이라도 한 건가? 왕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빨리 그런 걸 개발할 리가 없지. 그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린판을 쳐다봤다. 린판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어쩔 수 없었어요. 옥상까지 안전하게 올라오려면 저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하지만 노인들은 시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그가 혼자서 그렇게 많은 좀비를 쓸어버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한편 옥상에서 생존자들은 찾을 수 있는 모든 화분을 던졌지만 좀비는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션은 남자를 밀치며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지 내가 좀 봐야겠어. 아래를 한번 보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게 대체 뭐야? 왜 사방에 좀비 시체뿐이지? 그때 갑작스러운 비명이 들려왔다. 난간에 기대고 있던 남자가 사오빙에게 밀쳐져 떨어졌다. 나머지 생존자들은 방금 본 광경에 얼어붙었지만 사오빙은 침착하게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다. 뭘 쳐다봐? 소음으로 유인할 수 없다면 피를 쓰는 거지. 냄새는 더 멀리 퍼지니까. 션은 손뼉을 치며 폭소했다. 똑똑한데 그가 소리치자 다른 사람들도 사악하게 웃으며 재빨리 동조했다. 남자는 땅에 세게 부딪혔다. 그의 몸이 터지며 사방에 피가 튀었고 거리는 붉게 물들었다. 멀리 있던 좀비들이 신선한 피냄새를 맡고 야수처럼 그곳으로 돌진했다. 옥상에서 션은 크게 웃었다. 잘했어, 사오. 저 바보들이 이제 어떻게 도망치는지 한번 보자고. 저놈들 비명소리가 빨리 듣고 싶군. 한때 교사였던 저우아이전의 아내가 공황에 빠졌다. 어떡하죠? 그녀가 울부짖었다. 린판이 갑자기 물었다. 차 있으세요? 왕중에이가 눈을 깜박였다. 차, 네. 주차장에 세워뒀지. 뭐라고? 린판이 어깨너머로 미소 지었다. 잘됐네요. 어차피 제 자전거로는 이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장소로 운전해서 가세요. 그가 덧붙였다. 저는 처리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왕씨와 저우씨가 그의 뒤에 대고 소리쳤다. 자네는 아직 점잖아. 할 수 있을 때 어서 가게. 우리가 막을 테니.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우리 늙은이들이어야지. 그들의 아내들이 그들을 뒤로 끌어당겼다. 영웅 놀이는 그만하세요. 저 청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은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한편 린파는 단지 정문에 도착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말했지, 운동 안 하는 좀비들은 체력이 안 좋다고. 너희들 따라잡기를 한참 기다렸잖아. 옥상에서 션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한데, 좀비 무리가 아직 뚫고 들어오지 않았어. 왜 저기로 가는 거지? 사오빙이 비웃었다. 아마 잔뜩 겁먹었겠죠. 그게 아니고 뭐겠어요. 잠시 후 션이 다시 웃었다. 젠장, 내 말이 맞았어. 저 멍청이가 진짜로 문을 열었어. 잠깐, 왜 다시 뛰는 거지? 사오가 어깨를 으쓱했다. 말이 되네요. 바보라도 본능은 거스를 수 없죠. 션이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 좀 쓰는데, 션. 하지만 그때 션의 미소가 굳어졌다. 잠깐, 션. 뭔가 이상해.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어. 둘 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놈이 좀비들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고 있어. 그들이 소리쳤다. 아래에서는 좀비들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린판을 따라 주거타워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잠시 후 린판이 옥상에 다시 나타났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대체 무슨 짓이야? 린판은 문짝 뒤에 웅크렸다. 여전히 침착하게. 다들 좀비들이 여기 오길 원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냥 좀 도와드린 겁니다. 천만에요. 몇 초 후 수십 마리의 좀비가 옥상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의 눈은 신선한 먹잇감에 고정되었다. 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 자식, 이 개자식아, 그가 소리쳤다. 4명의 노인이 린판의 커뮤니티로 이사온 후 모두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들은 종종 린판과 리메이 모녀와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다. 어느 날 오후 페이페이는 린판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얼굴에 뭔가 묻었다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뺨을 만졌다. 긴 침묵 끝에 린판이 마침내 물었다. 내 책가방은 어디 있니? 페이페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박였다. 책가방이요. 무슨 책가방이요? 린판이 량 할머니를 가리켰다. 세상이 망했어도 넌 아직 어린애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 공부나 해. 량 할머니는 예전에 선생님이셨어. 할머니가 널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나중에 내 책이랑 가방 가져다 줄게. 페이페이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하지만 세상이 끝났잖아요. 정말 공부해야 해요. 리메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얘야, 아저씨 말씀 들어. 배우는 것이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다. 린판이 시익 웃으며 일어섰다. 다들 먼저 드세요. 저는 쓰레기 버리고 페이페이 가방 좀 가져올게요. 페이페이가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아저씨,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죠? 그리고 그렇게 한때 고요했던 선샤인 단지는 이제 6명의 새로운 생존자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다시 온기를 찾았다. 그날 밤 2마리의 좀비가 길 아래 2층짜리 자동차 정비소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다음 순간 2발의 화살이 그들의 머리를 꿰뚫었고 그들은 즉시 쓰러졌다. 활을 쏜 사람은 취미로 양궁을 하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거리를 한 번에 한 구씩 청소하는 청소부였다. 하지만 가게 안의 좀비들은 다루기 너무 위험했다. 너무 큰 소리는 좀비 떼를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자 1명과 남자 2명이 그의 옆에서 일했다. 그들의 식량은 일주일밖에 버티지 못했지만 적어도 수돗물은 아직 나왔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아직 정수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갑자기 밖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울려 퍼지자 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근처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자 즉시 그 지역의 모든 좀비가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짧은 머리의 여자가 격분하여 창문으로 달려갔다. 어떤 미친놈이 저런 소리를 낸 거야. 밖에서는 한 여자가 좀비 떼가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쾅, 거대한 손이 내리치며 그녀를 피웅덩이로 만들어버렸다. 거의 4m에 달하는 거대한 변종 좀비가 서 있었고 그 몸은 검은 안개에 휩싸여 괴물 같고 강력했다. 짧은 머리 여자의 입술이 떨렸다. 변종 좀비, 진화할 수도 있구나. 바로 그때 근처 골목에서 쓰레기통 바퀴가 보도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또 다른 거대 좀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며 얼어붙었지만 대신 린판이 침착하게 쓰레기통을 밀며 나타나 좀비 떼와 변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뜨렸다. 그의 힘 능력치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그의 체력과 속도는 인간을 초월했다. 골목을 지나면서 그는 쓰러진 거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비소 2층에 숨어있던 짧은 머리 여자가 린판을 알아보고 속삭였다. 저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이었어. 다른 남자들은 방금 죽음에서 살아남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누가 쓰레기통을 밀고 있어. 형님, 저 사람이 좀비들을 유인해 갔어요. 우리 살 수도 있겠어요. 장면은 리메이의 옛 아파트 단지 아래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다시 전환된다. 린파는 단지 문에 쓰레기통을 주차하고 페이페이의 책가방과 교과서를 가지러 2층으로 향했다. 슈퍼마켓 2층에 숨어있던 불량배 4명이 소리쳤다. 어이. 뭐 하는 거야? 린판이 힐끗 쳐다보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뭐 필요한 거라도? 단지 쓰레기통이 꽉 차서 버릴 곳을 찾고 물건 좀 가지러 온 거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이 자식 쓰레기 버리는 소리 좀 들어봐. 대단한 재능인데? 세상이 망해야 쓰레기 담당 전문가가 나오는구나. 린파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쓰레기 버리는 건 평범한 일이지. 세상이 망하든 아니든 삶은 계속돼.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대머리가 비웃었다. 이 멍청한 자식아. 우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감히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다니. 내가 소리라도 질러줄까? 좀비 떼를 불러서 재미로 도망치게 해줄까? 린파는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는 떠나버렸다. 그 퉁명스러운 퇴장은 건달들의 잔인함을 자극했다. 그들은 2층은 안전하다고 확신하며 누군가 쫓기는 걸 구경하려고 좀비들을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어쨌든 좀비는 날지 못하니까. 그러자 4명의 건달은 고장난 확성기처럼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들의 비명은 거리에 울려 퍼졌다. 몇 분 동안 계속 소리쳤지만 아래에는 좀비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뭐야? 망할 좀비들은 어디 간 거야? 이 구역이 깨끗할 리가 없어. 전부 사라졌을 리는 없잖아. 길 건너편 린파는 다른 건물 문 뒤에 서서 뒤를 돌아봤다. 진정해.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곧 올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건달들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김새네, 저 멍청이를 죽일 좀비조차 끌어들이지 못하다니.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작은 돌들이 격렬하게 튀어올랐다. 묵직한 발소리가 근처에서 울려 퍼졌다. 이런, 젠장. 뭔가가 오고 있어. 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대하고 흉측한 얼굴이 2층 창문을 가득 채웠다. 다음 순간 건달 중 3명은 거대 좀비에게 으스러지고 갈기갈기 찢겼다. 한편 린파는 이미 맞은편 건물 1층 서점에 도착해 있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가자 그는 모퉁이의 계단참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그의 앞에 생명 없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아기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다. 그녀는 아이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것이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계속됐지만 점점 약해져 거의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린파는 죽은 여인의 품에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따뜻한 손으로 약한 울음소리를 달래려 했다. 그때 그는 아기 담요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는데 작은 일기장이었다. 거기에는 구조도 식량도 없다고 쓰여 있었다.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안다. 나는 죽은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는 것을 봤다. 내 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 아이를 물까 봐 너무 두려워서 내 이빨을 부수고 입을 테이프로 감쌌다. 그렇게 하면 좀비가 되더라도 아이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내 아기 이름은 밍밍이다. 누군가 이걸 발견한다면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제발 아이를 밖에 두지 마세요. 아이가 잡아먹히는 걸 원치 않아요. 린파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편히 쉬세요. 당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하는 순간 농구공 하나가 그의 발치로 섬뜩하게 굴러왔다. 1초 후 기분 나쁠 정도로 가필드를 닮은 좀비가 그에게 똑바로 달려들었다. 그가 이전에 마주쳤던 어떤 좀비보다 훨씬 빨랐다. 린파는 의아해하며 서리안을 뽑아들었다. 아기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괴물이 여기에 있을 수 있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생명체는 아기를 미끼로 삼아 도와줄 만큼 친절한 사람을 사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생각과 함께 린파는 서리안을 휘둘러 진화한 스피드형 좀비를 깨끗하게 두 동강냈다. 시스템에서 속성 포인트 3점 획득 알림이 울렸다. 이놈은 달랐다. 분명히 어느 정도 지능이 있었다.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모든 좀비는
기본적으로 뇌사 상태였다. 그 생명체의 잔해에서 붉은 수정이 튀어나와 희미하게 빛났다. 린파는 눈을 깜빡이며 중얼거렸다. 책벌레 좀비였나 보군. 아마 이 서점에서 열심히 공부했겠지. 그래, 사실이야. 아는 것이 힘이다. 어쨌든 여기 온 김에 페이페이를 위해 문제집과 시험지를 좀 챙겨야겠다. 그 애는 공부벌레 타입처럼 보이니까 이걸 보면 정신을 못 차릴 거야. 한편 멀리 떨어진 사막 기지 깊은 곳에서 한 교수가 봉인된 붉은 수정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좀비 두개골 안에서 나왔다는 말인가? 한 여성 장교가 경례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표본은 특이해서 해부해보니 뇌 속에서 이 수정을 발견했습니다. 전부 말해봐. 교수가 재촉했다. 첫 발은 상난이 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저격 소총으로 머리를 정확히 맞췄지만 좀비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지를 향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계속 쐈습니다. 모든 총알이 머리에 맞았습니다. 두개골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야 겨우 쓰러졌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좀비는 머리를 간단히 찌르는 것만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놈은 고구경탄으로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는 깊이 인상을 찌푸렸다. 좀비들이 진화하고 있다니.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헤드샷으로도 죽일 수 없을 만큼 강하다니. 악마가 되어가고 있군. 지금 시점에 중국에서 연락이 닿는 기지는 용궁과 갤럭시 기지 단 2곳뿐이야. 그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언데드가 계속 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세상에 남은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여성 장교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망설였다. 교수님,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 좀비 소설을 읽었거든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좀비는 뇌에 수정을 가지고 있는데 진화를 위한 물질이죠. 좀비를 죽인 인간은 그 수정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강해지거나 심지어 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수정도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교수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는 평생 소설책 한 권 읽어본 적이 없었다. 좀비 소설이라는 말만 들어도 얼굴에 커다란 물음표를 띄운 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한편 구조된 아기를 아는 린파는 서점에서 태연하게 걸어 나왔다. 거리를 따라 걷는 그의 여유로운 발걸음은 위에서 지켜보던 한 여자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샤오샤오. 한때 프릴이 달린 로리타 드레스를 입고 베이킹 영상을 올리던 인기 케이크 인플루언서였다. 갑자기 린판이 그녀의 창문 쪽을 흘끗 쳐다봤다. 깜짝 놀란 수샤오샤오는 입을 가리고 창틀 아래로 몸을 숙였다. 젠장, 이쪽을 봤어. 날 본 건가? 린파는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아챘다. 생존자인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더 생각하기 전에 근처 경찰서 앞에 차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근처에 좀비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황슈 암흑가의 건달 4명이 차에서 내렸다. 린파는 그들에게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다. 멀리서도 그들에게서 풍기는 짙은 피비린내를 맡을 수 있었다. 짧은 머리의 남자가 멈칫했다. 뭐야? 아직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네. 파마머리 남자가 속삭였다. 처리할까? 상투머리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마. 너무 많은 주의를 끌게 될 거야. 기억해, 우린 보스 명령으로 여기 온 거야. 뚱뚱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스가 원하는 걸 못 찾으면 우린 산채로 가죽이 벗겨질 거야. 한편 차 안의 대머리 남자는 도망치지도 않는 린판을 차갑게 쳐다보며 생각했다. 녀석들이 총을 챙겨오면 저놈을 범퍼에 묶어서 좀비들이 갈기갈기 찢게 만들어야지. 하지만 그가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린판의 얼굴이 창문 바로 밖에 나타나 섬뜩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린판은 그의 눈을 보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대머리 남자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뭐야? 방금 전까지 길 건너편에 있지 않았나? 그 순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던 4명의 남자가 훔친 총을 들고 돌아왔다. 어이, 저 녀석 왜 아직 여기 있어? 너희 둘 대체 뭐 하는 거야? 대머리가 중얼거렸다. 그래서 보스 물건은 찾았어? 짧은 머리 남자가 비웃었다. 당연하지. 우리가 여기 왜 왔겠어? 이 전리품만 있으면 우린 이제 문제없어. 파마머리가 린판을 쳐다봤다. 꼬마가 대담하네.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고. 대체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 거야? 린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좀비를 만나면 말로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스스로를 방어하죠. 한번 휘두르면 사라집니다. 파마머리가 눈을 깜빡였다. 이 녀석 진심인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짧은 머리 남자가 쏘아붙였다. 그는 권총을 꺼내 린판을 겨눴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나 해? 린판은 움찔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들 넷은 총을 훔치러 경찰서에 들어갔군요. 짧은 머리 남자가 비웃었다. 미쳤군. 세상이 망했는데 당연히 훔쳤지. 우린 내가 상상도 못할 짓들을 해왔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한 줄기 빛이 스치자 순식간에 그의 팔이 몸에서 분리되었다. 린파는 건조한 사과를 건넸다. 미안합니다. 정당방위로 좀비를 베는데 익숙해서요. 잠시 당신이 인간이라는 걸 잊었네요. 그 광경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상투머리 남자가 더듬거리며 총을 찾았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린파는 단칼에 그를 두 동강냈다. 마지막 남은 두 남자는 공포에 얼어붙었다.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았다. 저게 인간인가? 차에서 대머리가 소리쳤다. 이 멍청이들아, 너무 시끄럽잖아. 좀비들이 오고 있어. 당장 타. 아니나 다를까 목구멍에서 나오는 비명소리가 모든 길모퉁이에서 울려 퍼졌다. 언데드의 홍수가 광견병에 걸린 게 때처럼 차를 향해 밀려들었다. 대머리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달아났다. 넌 죽었어, 꼬마야. 보스가 확실하게 처리할 거다. 버려진 두 남자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이 자식아, 우리 아직 여기 있잖아. 당장 돌아와. 린파는 한숨을 쉬며 칼을 칼집에 넣었다. 보세요, 열정적인 좀비들조차 불의를 참지 못하잖아요.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두 남자는 너무 겁에 질려 말도 못하고 쏘아보기만 했다. 시민 의식이 있는 좀비? 형씨, 당신이 사람을 죽여서 온 거잖아. 린파는 몸을 웅크렸다가 근처 2층 발코니로 가볍게 뛰어올랐다. 그의 현재 능력치로는 파쿠르가 거의 일상이나 다름없었다. 남자들은 넋이 나간 채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지구상의 어떤 운동선수도 저렇게 높이 뛸 수는 없을 것이다. 잠시 후 좀비 떼가 살아있는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그들의 비명은 짧았고 곧 살점이 찢기는 소리에 묻혔다. 바깥의 혼란은 케이크 인플루언서인 수 샤오샤오의 주의를 끌었다. 좀비가 엄청 많아. 설마 아까 돌아다니던 그 남자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아니겠지. 무슨 생각이었을까? 밖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지금쯤 죽었겠지. 하지만 그녀가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린판의 얼굴이 갑자기 그녀의 창문 바로 밖에 나타났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다. 잠깐만, 여기는 2층인데 어떻게 저 사람 얼굴이 밖에 있는 거지? 시래기 위에 서 있던 린판은 그녀가 종말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겁에 질렸구나. 적응할 시간을 줘야겠어. 매일 그녀의 창문에 찾아가야겠다고 그는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친절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해칠 의도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한편 수 샤오샤오는 이미 과도를 움켜쥐고 있었다. 안 돼. 그가 날 봤어. 어떡하지? 도망칠 수 없어. 다른 생존자들에게 알릴 거야. 산채로 잡히진 않겠어. 그와 싸울 수 없다면 먼저 나 자신을 찌를 거야. 따뜻한 몸을 가지고 놀게 두진 않을 거야. 같은 시각 황씨의 호화로운 언덕이 저택한 대머리 깡패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흉터있는 남자가 시가를 피우며 눈살을 찌푸렸다. 큰일, 5시 나갔는데 너 혼자 돌아왔다고? 대머리 남자는 이야기를 과장했다. 형님, 저희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다른 무리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이 좀비들을 저희 쪽으로 유인했습니다. 대머리 남자는 말을 더듬었다. 제가 동료들에게 차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좀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떠나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안절부절 못했다. 상대가 단 한 명이었다는 걸 형님께 들키면 안 돼. 그 좀비 떼를 보자마자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쳤단 말이야. 그는 초조하게 자기 형님을 쳐다보았다.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아, 젠장. 날 때리실 거야. 이 남자는 맨손으로 벽돌을 깰 수 있다. 심지어 손바닥으로 돌을 깬 적도 있다. 왕더프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불붙은 시가를 대머리의 이마에 찢었다. 왜 밖에서 죽지 않았지? 대머리는 비명을 참기 위해 혀를 깨물며 몸을 떨었다. 소리라도 내면 형님의 성질의 목숨이 날아갈 거라는 걸 알았다. 시가가 다 타들어가자 그는 애처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형님, 저는 그저 형님의 운전기사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왕덕후는 코웃음을 쳤다. 짜증은 났지만 그를 죽일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는 시가를 튕겨버렸다. 꺼져. 뒤로 기댄 왕덕후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빌라 단지 전체를 기지로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 본이 황시에 있는 다른 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경찰서를 습격해 총을 구할 만큼 배짱이 두둑한 것 같았다. 내가 먼저 손을 써야겠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날 아침 양왕 단지에 햇살이 쏟아졌다. 수구이펑 할머니는 정원에 무릎을 꿇고 린판이 가져온 씨앗을 심고 있었다. 한편 저우아이잔 할아버지와 왕정어 할아버지는 좀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과 출구를 나무 판자로 보강하고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량 할머니가 어린 페이페이에게 수학, 물리, 화학을 1대1로 참을성 있게 가르치고 있었고 페이페이가 마침내 숙제를 끝내자 갑자기 책상 위에 교과서 몇 권이 더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린판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 넌 성실한 아이야. 어젯밤에 널 위해 가져왔지. 하지만 페이페이의 눈은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언제라도 터질 것 같았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린판의 품에 안긴 아기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리메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아이는 어디서 데려왔니? 린판은 망설였다. 할머니. 수 할머니는 예전에 군의관이셨어요. 먼저 할머니께 한번 보여드리죠.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수 할머니가 마당에서 달려들어왔다. 어서. 이리 데려오렴. 확인을 마친 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때 발견해서 다행이구나. 몇 분만 늦었어도 살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아직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란다. 몸이 너무 약해. 엉덩이 발진이 감염됐고 작은 상처도 여러 군데 있구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해. 린판, 이 아이 이름이 뭐니? 아이 엄마의 일기장엔 딱 한 가지만 적혀 있었어요. 아기 이름은 밍밍이라고요. 그럼 내 성을 따르게 하렴. 린밍밍, 수 할머니가 제안했다. 하지만 린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밍밍이요. 아이가 크면 어머니에 대한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리메이는 린판이 아기를 낳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돕기로 했다. 내가 돌볼게. 넌 할 일이 많잖아. 린판은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다. 그럼 교대로 돌보죠. 아주머니가 낮에 맡아주세요. 제가 밤에 맡을게요. 그들이 아기 문제를 막 해결했을 때 저우 할아버지와 왕 할아버지가 문가에서 갑자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린판, 이리 와보게. 뭔가 이상해. 거리에 좀비들이 모여들고 있어. 린판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하네. 돌아오는 길에 이미 따돌렸는데 설마 좀비들이 지능을 갖기 시작한 건가? 린판과 두 노인이 좀비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좀비 무리가 작은 배달 트럭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운전자는 꾸준히 경적을 울리며 느리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던 저우 할아버지는 운전자가 좀비들을 유인해서 다른 생존자들이 물자를 구할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린판은 벽에 틈새로 엿보았고 그 역시 그것을 보았다. 3명의 생존자가 쇠막대와 방패로 무장한 채 좀비 무리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동안 근처 상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때 저우 할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잠깐 저 트럭이 막 돌아섰어. 물자를 구하던 사람들은 같은 트럭이 다시 시야에 들어오자 얼어붙었다. 그제야 그들은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좀비들을 자신들에게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운전석 안에서 남자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마음은 세상이 끝났던 그날로 돌아갔다. 식량이 떨어지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거의 즉시 좀비 무리에게 발각되었다. 죽음이 확실해 보였을 때 트럭 한 대가 그의 옆에 멈춰섰다. 두 남자가 뛰어내려 한 명은 방패로 다른 한 명은 쇠 파이프로 잔인할 만큼 효율적으로 좀비들을 쓰러뜨렸다. 고마운 마음에 그는 그들에게 합류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은 거절했지만 그가 집에 아직 아내와 아이가 있고 음식을 좀 달라고 하자 그들은 갑자기 웃으며 가족을 데려오라고 말했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그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의 아내를 보자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그를 묻고 그의 눈앞에서 아내를 범했다. 마지막 발버둥 속에서 그의 아내는 벗어나 저항했지만 3층에서 던져져 충격으로 사망했다. 남자는 원래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싶었지만 그들이 그의 8살짜리 딸을 인질로 잡았다. 그가 저항하면 딸은 고문당해 죽을 것이었다. 그는 이 짐승들을 쓸어버릴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이 짐승들을 살아서 돌아가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트럭은 가게 정면을 뚫고 들어가 안에 있던 3명의 쓰레기를 박살냈고 불꽃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이 장면을 본 린파는 말리는 노인을 무시하고 단지 문을 열고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남자는 터진 에어백에 운전석에 고정된 채 좀비들이 트럭 위로 기어 올라와 그를 에워쌌다. 린파는 좀비 무리를 향해 차갑게 소리쳤다. 선샤인 단지 주변에서 소란 좀 그만 피울 수 없나? 여기엔 노인분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아기도 있다고. 어지럽히지 마. 좀비들은 잠시 혼란스러운 듯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은 다시 영감을 얻은 듯 그에게 달려들었다. 린파는 서리안을 뽑아 단 몇 번의 휘두름으로 10마리가 넘는 좀비를 쓰러뜨렸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두 노인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들은 사오판이 정말 초인 병사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런 힘이라면 어쩌면 언젠가 문명의 재건이 바로 여기 황시에서 시작될 것이고 사오판이 그 불꽃이 될지도 모른다. 그 후 퇴역 군의관 수구이펑이 남자의 상처를 확인했고 단지 충격상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걱정 마세요. 에어백이 그를 보호해줬어요. 이 피는 그냥 코피예요. 린파는 연기로 가득 찬 바깥거리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초래한 난장판이었으니 당연히 그가 치워야 했다. 새 노인은 그를 쳐다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에게 반박할 수는 없었다. 곧 남자가 기침하며 깨어나 물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린판이 대답했다. 아니요. 여긴 선사인 단지 우리 집입니다. 깨어났으니 나중에 거리 청소 좀 하세요. 저 시체들이 썩기 시작할 겁니다. 남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나 자신을 전직 네트워크 수리공인 천이라고 소개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딸을 구해야 합니다. 그 애는 아직 그놈들 기지에 있습니다. 린파는 그를 쳐다보며 문제를 일으켜놓고 거리 청소할 생각도 없이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린파는 천이를 충격에 빠뜨리는 결정을 내렸다. 당신은 거리를 청소하세요. 주소를 주세요. 제가 심부름을 다녀오죠. 당신 딸을 구해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싸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린파는 배기안의 배달료를 받고 8살짜리 소녀를 데려오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거리를 걸어갈 때 수샤오샤오가 다시 그들을 발견했다. 그 남자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는데 심지어 8, 9살밖에 안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린파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케이크 가게 안에 숨어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수샤오샤오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다. 수샤오샤오는 식은땀을 흘렸다. 안 돼. 저 남자가 이쪽을 봤어. 심지어 소름 끼치게 웃기까지 했어. 그녀는 즉시 커튼을 치고 창문 아래로 몸을 숙였다. 저 짐승이 나를 잡지 못했지만 어린 여자아이를 잡았구나. 다음에 그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생각하니 이 빌어먹을 종말. 왜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거지? 린파는 머리를 극적였다. 케이크 가게 안의 생존자는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종말로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다고 그는 추측했다. 그냥 둬야지. 팅팅, 저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생존자들은 위험해. 앞으로는 저런 사람들을 멀리하렴. 한편 거대한 좀비 무리가 뒤쫓는 오프로드 차량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모자를 쓴 남자가 갑자기 앞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세상에, 저게 뭐야? 팀 리더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긴장했지만 모자를 쓴 남자는 교차로를 가리켰다. 아까 만났던 그 이상한 생존자야. 아직도 제 집인 양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젠 어린 여자아이까지 데리고 있네? 이 남자 너무 대담해. 리더의 첫 생각은 뒤에 좀비가 저렇게 많은데 만약 저 좀비들이 그와 아이를 발견하면 틀림없이 죽을 거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운전사 라오마에게 경적을 울려서 그들로부터 좀비를 유인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앞에서 갑자기 장난감 음악이 흘러나와 차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린판과 팅팅은 몸을 흔들고 말하고 노래하는 종류의 선인장 장난감을 들고 있었다. 근처 구석에 숨어있던 좀비들은 그 소리에 잠시 얼어붙었다가 신선한 고기를 발견한 것처럼 그쪽으로 돌진했다. 차 안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세상에, 리더님, 그가 우리보다 한 발 빨랐어요. 그가 좀비들을 유인하는 걸 도왔어요. 리더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졌어, 완전히 졌어. 한편 사막기지에서는 연구원들이 좀비의 뇌에서 나온 수정 핵분석을 마쳤다. 그 안의 물질은 현대과학에 알려진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 에너지는 극도로 안정적이었다.
결정의 외부 보호막은 투명한 껍질 같았는데 마치 인간의 피부 같았지만 그보다 훨씬 단단했다. 교수는 살아남은 연구기지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장비는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의 뇌에서 발견된 결정의 용도를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연구원에게 용궁기지와 갤럭시기지에 연락해 그들의 진척 상황을 물어보라고 지시했다. 연구원은 실망하며 고개를 저었다. 용궁기지도 갤럭시기지도 좀비의 머릿속에서 결정을 발견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결론은 간단했다. 그저 좀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교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을 들은 늙은 교수는 더욱 걱정이 깊어졌다. 좀비가 정말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남은 인류에게 끔찍한 소식이었다. 만약 곧 대응책을 찾지 못한다면 인류는 정말 멸종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한편 황시의 한 주택단지 옥상에서 한 남자가 좀비 결정을 들고 소리쳤다. 내가 해냈어. 소설에서 말한 대로 정말 좀비 머릿속에 결정이 있었어. 이걸 얻으려고 동료 7명을 속여 죽게 만들었지. 결정을 흡수해서 더 강해지는 거야. 더 많은 좀비를 죽이고 더 강해져서 이 종말을 지배할 테다. 그때가 되면 내가 못 가질 게 뭐가 있겠어? 나의 부상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환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결정을 한 입에 삼켰다. 이 힘이 내 몸을 재창조하게 하리라. 내게 초인적인 힘을 다오. 나는 종말의 왕이 될 것이다. 1년 내내 매일 다른 여자를 만날 거야. 하지만 잠시 후 장하오는 몸에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결정이 쓸모없는 건가? 소설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고통이 그의 복부를 꿰뚫었다. 그는 드디어 결정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했다.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면서도 얼굴에 떠오른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더 강해질 거라는 꿈으로 가득 찼지만 이내 더는 견디지 못하고 피를 한 움큼 토해냈다. 그제야 장하오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번졌다. 진한 피 속에는 살점 덩어리들이 있었는데 부식되어 찢겨나간 내장 조각들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림판이 어린 소녀와 함께 동네 몇 군데를 가로질러 마침내 그녀를 아버지와 재회하게 해주었다. 그의 옷에는 여전히 좀비의 피가 튀어 있었다. 왕 영감님이 서둘러 천희에게 일깨워줬다. 사오판의 일처리 속도는 정말 엄청나구나. 사오판 말인데 어서 그에게 수고비를 지불하게. 천희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종말에 돈을 내야 하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순순히 백이안을 보상으로 꺼냈다. 림파는 그저 웃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돈을 내고 나는 심부름을 하죠.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천희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원래 그들이 자신을 놀리는 줄 알았지만 림파는 실제로 돈을 받았고 왕 영감님은 심지어 그를 위해 미리 백이안을 준비해두기까지 했다. 그는 왕 영감님의 귀에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사오판은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왕 영감님은 그를 꾸짖었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나? 물건값을 지불하는 건 정상적인 행동이야. 종말의 시대에도 우리 선샤인 커뮤니티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잘 생각해보게. 이것은 일종의 질서야. 질서가 있어야 미래가 있네. 주 영감님이 덧붙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우리도 사오판의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라. 이건 생각의 차원일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천희는 갑자기 자신의 머리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꼈다. 두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모든 것이 신비롭고 심오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상향로의 종탑에서 갑자기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수 할머니가 시간을 확인했다. 정확히 오후 12시였고 누군가 좀비를 유인하여 생존자들이 물자를 모을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시계를 수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주 영감님이 덧붙였다.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구든 좋은 사람이야. 이기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종소리에 이끌린 좀비 떼는 이미 시계탑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탑을 수리한 사람들도 거대한 무리가 모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근처의 물자를 쓸어 담을 준비를 했다. 여성 리더가 명령했다. 빨리 움직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뿐이야.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든 챙겨. 하지만 그 순간 땅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렸다. 모자를 쓴 남자가 공황에 빠져 외쳤다. 대장님, 뭔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비 떼 한가운데 유난히 거대한 좀비가 나타났다.
거대 좀비는 팔을 가볍게 휘둘러 무지막지한 힘으로 길을 열었다. 그 생물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종탑 위로 바로 착지했다. 맹렬한 포효와 함께 울리던 종을 산산조각냈다. 모두 그 광경에 얼어붙었다. 젠장. 몇몇 좀비들은 정말로 지능을 진화시켰어. 여성 리더는 생각했다. 인류 문명에 과연 계속될 기회가 남아있을까? 한편 선샤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인들이 종이 12번을 다 울리기 전에 멈춘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고 짐작했다. 왕 영감님이 림판을 힐끗 보았다. 사오판, 종말의 시대는 어디든 위험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네. 그리고 희망은 항상 누군가가 찾아내고 이끌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넓혀줄 사람이 필요하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지. 우리 자신만 생각할 수는 없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언젠가 사라질 걸세. 혼자서는 약하지. 아무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리더가 나타나는 걸세. 모두를 부드럽게 밀어주며 힘과 믿음을 더 크고 강한 것으로 결합시키는 거지. 림파는 멍하니 들었다. 방금 하신 말씀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왕 영감님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림판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림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했다. 사오판, 이건 어떤가? 근처에 부동산 중개소가 있네. 자네가 돈 버는 걸 좋아하니 아르바이트 삼아 전단지를 돌리면서 생존자들에게 우리 커뮤니티로 이사올 생각 없는지 물어보게나. 다른 사람도 돕고 중개 수수료도 벌 수 있을 걸세. 아르바이트와 돈벌이라는 말을 듣자 림판의 눈이 즉시 반짝였다. 그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왕 영감님, 지금 바로 할게요. 수 할머니는 이것이 그를 속이는 것이라 걱정했지만 왕 영감님은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군대에 수년간 있었소. 사오파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강하오. 너무 강해서 사람 같지도 않을 정도요. 어쩌면 그가 정말 인류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지. 안내를 받은 후 림파는 임대 중개인이라는 깃발 아래 잠재적 주민을 찾아 황무지를 헤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블록 가지 않아 아우디 한 대가 그를 향해 다가왔다. 안에 있던 남자가 종말에서 살아남기 위해 팀을 이룰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림파는 즉시 거절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일하는 중이고 살 곳도 이미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남자는 주저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질주했다. 조수석에 탄 여자는 마음이 불편했다. 정말 그를 두고 가는 거예요? 엔진 소리가 거대한 좀비 무리를 끌어들일 텐데요. 루머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도울 수 있어. 그가 직접 우리를 거절했잖아.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봐서 저 친구는 좀 이상한 것 같아. 한편 거대한 좀비 무리가 거의 100m 달리기 속도로 림판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이 평범한 좀비들은 분명히 진화했지만 림판의 능력치는 이미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단 한 번의 배기로 그는 거대한 좀비 무리를 갈기갈기 찢었고 사지와 장기가 공중으로 흩뿌려졌다. 방금 쓸어버린 좀비들을 보며 림판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군. 이 좀비들은 이전보다 상대하기가 확실히 더 어려웠다. 그들은 진화하고 있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작은 보조 시스템이 있었고 그 역시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었다. 좀비들을 처리한 후 림파는 본능적으로 이를 쳐다보았다. 그는 한 주택의 창문에 쓰인 SOS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19살의 댄스 스트리머이자 최고의 외모와 100만 팔로워를 가진 야니 NI가 보낸 것이었다. 종말 이후 그녀는 집에 숨어 지냈는데 아주 적게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밖에서 노크 소리와 목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문구멍을 통해 그녀는 류홍의 남동생 류빙을 보았다. 류홍은 그녀의 에이전트였고 류빙은 항상 그녀를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던 쓸모없는 도박꾼이었다. 이제 종말의 시대이니 만약 류빙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하려 한다면 류홍은 절대 그를 막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도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달래도 그녀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의 음식은 다 떨어졌다. 그녀는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 한편 류빙은 여전히 누나에게 그녀의 몸매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 다리, 그 허리, 그 엉덩이 라인, 누나 생각만 해도 미치겠어. 하지만 빌어먹을 보안문이 너무 튼튼해. 강제로 여는 건 안 되겠어. 류홍이 그를 꾸짖었다. 내 탓이야.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티나게 행동하지 말라고 했잖아. 류빙이 킥킥거렸다. 종말의 시대잖아. 누가 아직 뭘 숨길 필요가 있겠어?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류빙이 속삭였다. 누나, 말하지 마. 밖에서 뭔가 움직여. 그는 문구멍을 통해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다. 린판이 1705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안에 누구 계세요? 야니의 나이는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적이 없었다. 구석에 웅크린 채 그녀는 소리쳤다. 가세요.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또 류빙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부엌칼을 집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했지만 그 자식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자신의 시신을 욕보일 것을 알았다. 린판은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어쩌면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도움을 청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 생각에 린판은 단 한 방의 주먹으로 보안문을 부숴 열었다. 안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칼을 든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했다. 린판은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종말의 시대의 낯선 남자가 방금 주먹으로 그녀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린판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당신은 댄스 스트리머 야니엔 아이군요. 맞죠? 제가 한번 $100 후원한 적 있어요. 그전에는 항상 공짜로 봤어요. 후원은 한 번도 안 했고요. 하지만 춤은 정말 잘 추시더군요. 야니의 나이는 목에 칼을 겨누고 소리쳤다.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여기서 바로 자살할 거예요. 당신 손에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예전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한 여성이 납치되어 매일 고문당하고 능욕당하고 결국 개처럼 길들여지는 내용의 일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 예전에는 영화가 과장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린판은 해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저는 주택 중개인입니다. 지나가다가 창문에 쓰인 SOS 메시지를 보고 확인하러 왔어요. 현관문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야니의 나이는 완전히 멍해졌다. 중개인, SOS, 무슨 일이 생겼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범한 사람이 강철 보안문을 주먹으로 뚫을 수 있나? 린판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저는 정말 확인하러 온 거고 집을 좀 홍보하러 왔어요. 생활 환경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네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은 없으세요? 관심 있으시면 선샤인 커뮤니티를 추천합니다. 오래됐지만 제 관리하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주 안전하죠. 주민들은 모두 각 분야의 엘리트들입니다. 의사, 교사, 훈장을 받은 퇴역 군인, 퇴직한 군수공장 여직원, 심지어 인터넷 수리 기사까지요. 아래층에는 완비된 야외 헬스장이 있고 우리가 직접 개발한 농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그 모든 말을 듣고 야니의 나이의 공포는 서서히 충격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고 린판은 확신했다. 그녀는 경계를 풀고 서서히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무서워하는 거 이해해요. 당신처럼 예쁜 아가씨는 이 재앙 속에서 특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자, 칼을 내려놓으세요. 이 전단지를 한번 보세요. 뭔가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죠. 야니는 손에 든 전단지를 쳐다보았다.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정체가 뭐예요? 린판은 미소 지었다. 말했잖아요. 제 이름은 린판, 세핑 부동산의 중개인입니다. 집을 임대하는 게 제 전문이죠.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드시면 선샤인 단지로 오세요. 앉아서 제대로 소개해 드릴까요? 린판은 계속 홍보했다. 이 구조 좀 보세요. 1동 504호, 방 2개, 거실 하나, 60제곱미터입니다. 월세는 약 1,500위안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스트리머니까 옷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동 2호실을 추천해요. 더 크고 당신에게 훨씬 더 적합할 겁니다. 이전 세입자도 여자였어요. 며칠 전에 막 계약이 끝났죠. 야니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정신병자세요? 린판은 즉시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친절하게 집을 추천해주는데 모욕을 하네요. 빌리기 싫으면 그냥 말해요. 그냥 갈 테니까. 그가 일어나 떠나려는 것을 보고 야니는 재빨리 그를 붙잡고 사과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사과할게요. 린판은 한숨을 쉬었다. 돈을 벌려면 마음가짐이 좋아야죠. 좋아요. 사과는 받아주죠.
하지만 야니는 여전히 물었다. 원래 항상 이러세요. 제 말은 좀 정상이 아니시냐고요. 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그녀는 서둘러 설명했다.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린판이 말을 잘랐다. 정상이 아니라고? 그건 당신들 아니에요. 모두 종말이 오면 규칙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사고방식이 세상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가장 무서운 건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저는 그럴 힘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옛 규칙을 지키며 살 뿐이에요. 야니는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는 이상했지만 그가 한 말은 일리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경계를 풀도록 일부러 바보처럼 구는 걸까? 어쨌든 이곳은 망가졌어. 여기 있으면 죽음뿐이야. 떠나야만 해. 린판이 미소 지었다. 그래서 집 하나 구할래요? 야니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신 그 집으로 빌릴게요. 린판이 말을 이었다. 그럼 짐 챙기세요. 야니는 그를 쳐다보았다. 린판이 설명했다. 이사하는 거잖아요. 맞죠? 짐을 가져가야죠. 중요한 물건들, 은행카드, 그리고 현금이 있다면 챙기세요. 그 아파트는 한 달에 1,800위안이에요. 야니는 어안이 벙벙했다. 오빠, 전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을 뿐이라고요. 지금 돈 타령하는 것 좀 봐. 저 사람이 연기하는 건지 진짜 저런 건지 정말 모르겠네. 10분 후 린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짐 다 쌌어요. 그게 다예요. 야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린판에게 아래층에 생존자들이 있고 그들이 위험하다고 알려줬다. 그녀는 그들이 떠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린판은 침착하게 그녀를 계단 아래로 이끌었다. 걱정 말아요. 적게 능력 있거든요. 야니는 생각했다. 강화 철문을 주먹으로 뚫긴 했지. 하지만 다음 층에 다다랐을 때 류빙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그는 손에 시칼을 들고 있었다. 야니, 어딜 가려고? 꼬마야, 당장 그 여자 내보내고 꺼지지 않으면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하지만 린판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다. 미안해요. 웬만해선 잘 안 웃는데 참을 수가 없네요. 실례지만 정확히 어떻게 절 후회하게 만드실 건가요? 다음 순간 린판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 그의 손에서 즉시 칼을 빼앗았다. 류빙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눈앞의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그저 칼을 꺼내 남자를 겁줘서 여자를 두고 가게 하려 했을 뿐이었다. 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칼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겠는가? 그건 전혀 정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를 공격하는 대신 린판은 칼은 위험하며 해를 끼치지 않고 이연만 해도 치안관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정의롭고 진지한 어조는 류빙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심지어 본능적으로 린판이 건네주는 칼을 다시 받았다. 린판이 그에게 상기시켰다. 똑바로 잡고 다시는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저를 공격한다면 정당방위를 할 것이고 그럼 당신만 골치 아파질 겁니다. 류빙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칼을 쳐다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야니는 원래 린판이 칼을 돌려주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는 인플루언서가 된 이후로 류홍을 친자매처럼 대하며 돈, 기회,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종말이 오자 그녀는 남이 되었고 심지어 오빠를 도와 자신을 망치려 했다. 린판이 돌아서서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갑시다. 하지만 류빙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야니를 쳐다보며 그들에게 소리쳤다. 멈춰. 린판은 곁눈질로 그를 쳐다보며 차갑게 물었다. 또 무슨 일이죠? 류빙은 시칼을 든 채 몇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오랫동안 이 여자를 원했고 이렇게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린판에게 말했다. 내 놈도 저 여자 몸 때문에 데려가는 거잖아. 그렇지. 린판은 자신의 인격이 모독당했다고 느꼈다. 말 조심해. 류빙은 느끼하고 변태적인 시선으로 야니를 쳐다보았다. 잘 생각해봐. 여기 있으면 나 하나뿐이야. 하지만 저놈이랑 떠나면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어? 어쩌면 몇 명, 어쩌면 수십 명, 뚱뚱한 놈, 키 작은 놈, 못생긴 놈들이 내가 죽고 싶어질 때까지 돌아가면서 널 상상이 돼. 여긴 종말의 시대야. 법도 도덕도 없고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여기 머무는 게 최선의 선택이야. 나 하나만 상대하면 되니까. 그 더러운 말들이 야니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류빙, 꿈깨. 여기 있느니 차라리 죽겠어.
거절당하자 류빙의 눈은 광기로 뒤틀렸다. 그는 모든 것을 린판 탓으로 돌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야니는 감히 말대꾸하지 못했을 것이다. 칼을 빼앗긴 건 분명 자신이 방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다. 자기 최면을 걸자 그의 표정은 더욱 광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는 빛나는 식칼을 린판에게 있는 힘껏 휘둘렀다. 야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린판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류홍은 야니가 이미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녀는 오빠를 도와 그 남자를 제압하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류빙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무언가에 세게 부딪힌 것처럼 뒤로 날아갔다. 그는 벽에 부딪혔고 벽 표면은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린판은 천천히 오른발을 거두며 침착하게 설명했다. 자업자득이죠. 제가 방금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야니는 충격에 빠져 쳐다보았다. 이 남자는 미친 듯이 강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류빙은 끝장났다. 류홍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달려가 오빠가 아직 숨을 쉬는지 확인했다. 그들은 몇 층 더 내려갔고 야니는 사방에 부서진 좀비 시체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걸 전부 당신이 죽인 거예요. 린판은 도착했을 때 좀비들이 돌아다니다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했다고. 야니는 그의 진짜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다. 린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신펑 부동산의 중개인이라고요. 물론 야니는 그를 믿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진부한 단편 드라마 대본처럼 느껴졌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업, 그 아래에는 숨겨진 강자. 거리에 도착하자 야니는 계속해서 물었다. 항상 이렇게 밖을 돌아다니세요? 린판이 말했다. 네. 종말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죠. 중개인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저는 경비원이기도 해요. 동네 질서를 유지하는 걸 돕는데 왕 영감님이 돈도 주시거든요. 또 다른 핵심 정보를 얻었군. 당신은 경비원이었어. 그럼 음식 배달 같은 것도 하세요? 린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가끔 생존자들을 위해 심부름을 하고 푼돈을 좀 벌죠. 야니는 알게 된 사실에 기뻐했다. 부동산 중개인, 경비원, 심부름꾼, 딱 들어맞잖아. 평범한 직업으로 이장한 완벽한 용왕의 스펙. 나 완전 굵은 동아줄을 잡았네. 정말 운이 좋아. 이 생각에 그녀는 소리내어 웃지 않을 수 없었고 린판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안타깝군.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어쩌다 완전 바보가 됐을까.